안녕하십니까. SNT에서 경기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일단 적중한 것부터 안내를 먼저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거의 다 한두 문제 빼고는 적중을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중을 할 수 있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자면 제1회 대성모의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지금은 현재 대성 콘텐츠 평가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학과를 졸업했다 보니 수학에 있어서는 전문가, 그 프로페셔널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고, 중동고, 단서고 1등급반을 받고 있고요. 블랙라벨 검수도 참여하고,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저한테 컨택을 해서 우리 이제 수정본이 필요한지, 어디가 고쳐질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괜찮은지 다 검수받는 검수위원입니다. 전적으로는 고생이나 수학의 바이블도 같이 검수를 했었습니다. 이번 경기고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 편이긴 했으나 학부에서 변형이 좀 많이 됐어요. 학부에서 변형 많이 됐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조금은 친숙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객관식에서 13번, 15번 같은 경우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 시간 압박을 꽤나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제 단원도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 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커트라인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기말고사가 좀 더 유의미해진 것 같아요. 지금 3개 틀리면은 지금 커트라인에 딱 일치하는 그런 점수가 맞아질 텐데, 그 라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단답형이죠.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기출 변형을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예시도 보여드릴 텐데 기출 변형이 꽤나 많이 됐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일단 경기고 수학은 학부 변형이 되게 유명합니다. 학부에서 굉장히 많은 킬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킬러들은 다음과 같이 이번 시험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11번, 12번, 15번 객관식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는 3번, 4번, 6번에서 킬러가 학부에서 변형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형은 어떻게 되었나?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학부에 출제된 2025년 고1 6월 14번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조금 변형시켜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요. 객관식 8번에 위치했는데 그림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조금 딜레이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여기에 출제할 것 같으셨어요. 네, 누가 봐도 여기에 출제할 것 같으셨고, 이걸 조금 변형하셨지만 15번 같은 경우 저 상황만 제대로 인지를 했다면 문제풀이에서 계산 실수가 없는 한 거의 틀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서답형 6번인데요. 서답형 6번은 왼쪽에 있는 2023년 고1 11월 요거를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셨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 적중은 어떻게 했나? 잠깐 보시면, 일단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객관식 8번 문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고에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입체 도형 같은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내는 걸 좋아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느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게 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것도 학부에 있긴 했는데요. 조금 변형해서 내긴 했는데 요거보다 살짝 어려워진 적도 꽤나 많았기 때문에 기출분석 시에, 그래서 저는 좀 더 어렵게 대비를 했고요. 아이들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쉬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많이 풀었던 건데,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직보 때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서 무조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다 직보 때 연습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없던 문제입니다. 학부에 없었던 문제거든요. 26년 이제 객관식 14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저는 낼 거라고 예상하고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기가 쉬웠던 게, 학부에서 주신 문제들을 봤을 때 어느 구성으로 유지가 될지, 그 다음 문제 출제가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등으로 채우시지 분석을 해봤더니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자주 넣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넣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 입장에선 그대로 맞았는데요 가 돼버린 거예요. 번호도 똑같죠. 번호도 똑같아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로 채워 넣어야지 밸런스 있는 모의고사 혹은 이제 중간고사가 출제가 되면서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객관식 15번 맨 마지막 문제였죠. 이 밑에도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적당하게 잘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게 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숫자만 변형됐을 때, 그 다음에 부등식 변형됐을 때, 그 다음에 그래프 변형됐을 때 다 연습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서답형 6번인데요. 서답형 6번인 만큼 계산량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차수가 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식이 주는 압박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서 보시면 프린트에는 저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뒤에 보실게요. 보시면 프린트보다 제가 출제한 게 좀 더 닮지 않았을까요? 네, 실제 기출보다, 그러니까 실제 기출이랑 프린트 원본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출제한 게 좀 더 원본하고 닮은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문제하고. 네,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걸 출제하고 싶으실지, 그 다음에 어떻게 출제하고 싶으실지 이렇게 다 대비를 하는 타임어택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변형의 경우에서 학교 프린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것도 그렇고 재작년 것도 그렇고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3년 전, 4년 전 다 똑같아요. 다 어느 부분에서 나오고 어느 부분 중요시 하시고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임어택 수업은 1회 수업입니다. 근데 필수 클리닉이 함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클리닉을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남게 되는데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자발적으로 원한 적은 처음이에요. 자기들이 실력이 오르는 걸 아니까 그냥 남아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타임어택 수업을 하고 다음 날에 바로 다른 날 클리닉을 못하냐, 더 하고 싶다, 더 자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변형의 경우의 수를 저는 다 이미 꿰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어택 수업 같은 경우 실무만 21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직보까지 따로 보고 그 다음에 개별 프린트도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쇼커플입니다. 해설이 왼쪽까지 나와도 오른쪽처럼 빨리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까지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전부 다 숙지할 때까지 계속 연습시키는 게 저의 목적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의무를 계속 지켜왔고 아이들이 성적 상승하는 걸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채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린트 변형은 어떻게 하고 싶으실지를 대부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식을 변형하실지 어떤 조건을 더 다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해서 내면은 대부분 저랑 같은 생각이세요. 경기고가 출제하는 변형 출제하는 요소들이 되게 출제자의 마인드를 되게 적합하신 분들이에요. 되게 잘 내시고요. 선생님들끼리 되게 고심하는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어서는 부족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1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이게 3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수학에서 대상 탄 거는 오직 저뿐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탄 대한민국에서 컨텐츠로 제1등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이들의 후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냐 안 와닿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예측을 기깔나게 하시네요. 그 다음에 안 어려웠어요. 푼 거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이성적으로는 아니고 선생과 제자의 선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성적으로 난이도에다가 나도 그건 바라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이렇게 애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애들이 느끼면서 좀 편안해져요. 시험 볼 때 편안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계산 실수 안 나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죠. 네. 두 번째는 경기고를 포함해서 이번 중간고사 시즌에 제가 혼자 제작한 모의고사는 150개입니다. 그 중에 무료 배포로 40개 정도가 나갔고요. 나머지는 저희 학생애들, 그러니까 경기고, 중동고, 상대소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에 전부 다 150개 정도의 좋은 퀄리티의 모의고사가 제작이 되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돌려쓰기 하는 거 아니에요? 돌려쓰기 하지 않습니다. 네, 돌려쓰기 하지 않아요. 컨텐츠가 그만큼 많고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 많고 좋은 컨텐츠 많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절대 겹치지 않았고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따로따로 다 저격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왕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이 압도적인 컨텐츠 양 이제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임어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죠. 그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압박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쇼커프리도 이미 이전에 계속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검산 방법 같은 경우에도 틀리지 않게 하는 검산 방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거를 이제 체화를 하게 된다면 정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요.
그 다음에 관리입니다. 요즘은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관리도 중요한데, 일단 저는 그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애들이 맞췄어도 제대로 맞춘 건지 찍어서 맞춘 건지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얘가 맞았네.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맞춤 문제라고 해도 피드백을 또 써줘요. 네. 맞춤 문제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한다면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설득 당해줘요. 네. 정성이 갸륵했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해 가면서 같이 해나가면서 성적을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부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제 학부는 모의고사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평가원, 교육청 이런 트렌드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렌드는요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거죠. 정시 부분에서도 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 중요하게 작용하냐? 일단 모고 대비처럼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 유형 스타일이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내신에서도 나오고 좋은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입니다. 일단 요 기준 5등급이라는 거는 작년 거를 풀려봤을 때의 기준입니다. 작년 거를 풀려봤을 때 5등급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17점 막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17점 이런 친구 있었는데 3등급 당당하게 자리했고요. 4등급 이런 친구 있었는데 2등급 자리했고 그 다음에 3등급도 2등급 되고 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1등급 받았던 친구는 뭐 굳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성적 상승한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제자들은 무조건 다 상승했어요. 지금 여기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성적들도 다 둘러보시면 전교 1등 수두룩 빽빽합니다. 네. 수업 안내입니다. 네, 타임어택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일단 기말고사 범위를 전부 다 넣게 됩니다.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경우의 수 왜 중요하시죠? 아시나요 혹시? 실수할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위권에선 실수만큼 치명적인 게 없어요.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채점해보니까 틀렸어요. 그런 경우 경우의 수에선 무조건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행렬 부분도 은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부등식보다 행렬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개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풀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전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변형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 토요일반 이렇게 개강 일자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7회분이긴 하지만 직보까지 합쳐서 총 24회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고 실전에 들어가시면 아이들도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다음은 특강 안내인데 일단은 특강을 오늘도 진행을 하던 와중에 왔습니다. 금방 가야 되는데 일단 경우의 수 특강은 내일부터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학과고의 법칙의 응용 버전이 2회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회는 그거에 대한 예방접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방접종 하고 왔고요. 아침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2학기 부분을 먼저 좀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수를 먼저 하고 싶다, 한번 겪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대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1, 2, 3, 1, 2, 3입니다. 네, 하루 종일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학원에서 종일 수업하셔야죠 이러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받아들였어요.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뭐든지 제 체력을 다 갈아 넣어서라도 성적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 1등급 그 다음에 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면 저와 같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